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투자를 연명해 가면서 매출은 크게 변동 없는데 마이너스는 계속 커지고 있어. 이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대출도 받고 투자도 받고 이런 걸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 편에서 조언을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형편분의 사연은요, 요즘 이런 회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갑자기 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나 또는 회사의 권고사직 같은 좀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형님 안녕하세요. 요즘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남들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는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는 2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대량의 공고사직과 함께 성과급 및 재택을 없애고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공고사직을 받지는 않았지만 팀이 와야 되었고 새로운 팀에서는 기존에 하던 일의 일부와 전혀 관련 없는 일 몇 가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로 이직을 해서 시작한 사업 개발이라는 직무가 너무 잘 맞고 커리어 쌓을 시간이 필요해서 당분간 이 회사에서 일은 계속할 생각이지만 앞으로도 2차, 3차 권고사직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고민이 되는 것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3개월이 필요한데 이 상황에서 적어도 얼마나 더 같은 회사를 다니는 게 좋을지, 당장 이직 준비를 해야 할지, 만약 합격을 한다면 프로젝트 마무리 없이 이직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조건으로 제시한 보상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지금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 형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우리 형편분이 처하신 상황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당장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이 있지 않더라도 언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에 굉장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신용 등급과 부채율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스타트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최근에 고금리, 고환율 사태가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아마도 수익성을 갖추지 못했던 스타트업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투자에 의해서 연명했던 스타트업들은 점점 더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스타트업 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세요. 우리는 불황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버틸 자금 이미 확보해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본질을 완전히 호도하는 말이죠. 그 몇 개월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가 수익성이라는 것들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회사가 아무리 유망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위기의 시기를 넘어설 수는 없을 거예요. 불황이라는 건요, 모두를 다 죽인다기보다는 경쟁력 없는 것들이 알아서 구조조정되도록 자생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황의 때에 정말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수익 구조나 현금 흐름이 지금 너무 중요해지는데 이런 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직을 한다면 또는 좋은 스타트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직을 하신다면 좋은 스타트업이 가장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대기업 같은 보수적인 기업들은 점점 더 TO를 줄여갈 확률이 높고요. 거기에서부터 구조조정과 공고사직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하는 기업은 스타트업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좋은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기준, 고르는 기준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 전문가이자 형으로서 여러분께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타트업은요, 무조건 성장성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면 그건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규모가 작다고 해서 스타트업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스타트업의 원래 정의는 기술 기반 그리고 뭔가 시장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하는 그런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로 창업하면 다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잠깐 뜨고 반짝하는 기업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타트업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전혀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기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꾸거나 통합하거나 변화를 일으켜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이 사실은 온전한 의미의 스타트업일 수 있죠. 그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투자를 연명해 가면서 매출은 크게 변동 없는데 마이너스는 계속 커지고 있어. 이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대출도 받고 투자도 받고 이런 걸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죠. 물론 경영을 하다 보면 이 버티기가 정말 중요한 기술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황이 오기 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 그러면 불황 이후에는 이것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장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1번 매출, 2번 수익성 지표입니다. 자, 매출은요
고객이 확보해요. 신규 고객들이 발굴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출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고객은 늘어나고 있는데 유저 수라든지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느는데 매출이 늘지 않다? 이거는 뭔가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을 생각할 때 수익성 지표는 스타트업에 맞지 않다. 그것보다는 유저 확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결론적으로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수익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표가 적어도 개선은 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엄청난 수익을 내냐 안 내냐는 것은 산업의 특성 그리고 투자자나 CEO의 철학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수익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야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상장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간혹 수익과 투자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자는 뭐예요? 수익을 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먼저 투자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 나중에 수익이 안 난다? 그럼 이 투자금은 전부 다 날아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불황 시즌이 점점 올 때 수익성의 개선이라든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없는 모델이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투자도 끊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 경우도 있어요. 정말 기술 기반 산업 또는 특허가 있거나 CEO가 뭐 국가 장인 같은 그런 거 있죠. 절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성장성이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또 그거하고 스타트업의 본질은 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기준으로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기준은 바로 CEO입니다. 스타트업일수록 규모가 작을수록요, 그 리더의 수준이 그 회사의 수준이 될 수 있고요. 그 리더의 크기만큼 회사가 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CEO를 보는 몇 가지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 CEO가 기술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요, 꼭 하이테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로 치면 인사적인 전문성, 채용의 전문성, 미디어를 운영하는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수많은 CEO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 안에 있는 정보와 경험, 네트워크, 자본을 잘 버무려서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요,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성공률이 높은 건 40대라고 봅니다. 하버드에서 연구한 이 자료만 봐도요, 45세가 창업 위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기업가 정신만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를 잘 경영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 줄 알아야 기업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CEO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그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스타트업을 고르는 세 번째는요, 저는 로열티 고객의 확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것은 고객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고객 자체가 규모 확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뎁스 자체가 깊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얘기했던 성장성은 사실 매출과 수익에 대한 얘기였죠. 이거는 고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객이 이 회사를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이 고객에 대한 로열티는 전혀 없이 일시적으로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규모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양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깊어질 수 있어요. 이게 로열티 고객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를 열렬히 지지하고 우리 회사를 응원하고 우리 회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엄청난 클레임일 수도 있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개선 방안,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망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커뮤니티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의 대안으로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죠. 사실 그게 이 로열티 고객을 관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한 고객이 최고의 광고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광고비를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지출하면 돈은 잠깐 벌지 모르지만 그 돈 이후에 비용으로 인해서 더 잃는 게 많습니다. 돈을 못 쓰거나 안 쓰면 매출이 급감하는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로열티 고객이 늘어나면 광고비를 지출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열티 고객이 확장이 되거나 농도가 진해지는 것, 이런 것을 보고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비단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 기업들도 동일하게 해당이 될 겁니다. 다만 스타트업이 변화가 빠르고 고객이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형편분의 상황에 맞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스타트업 중에서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거기에 부합한다면 구조적인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상황이 직면하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내 경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력 기수의 한 줄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경험에 지속적인 도전을 의식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데 합격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마무리하고 옮기는 것은
경력 시장에서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물론 그냥 옮길 수도 있어요.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평판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 평판이라는 것은요,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근데 누적이 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또 동일한 이슈가 반복될수록 굉장히 강력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장기적인 랠리에서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커리어는 길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회사 분위기가 흉흉할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그 상황들이 직면된 것도 아닌데 너무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서 뭔가 이곳을 빨리 탈출해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의미 있는 경력을 만드신다면 당연히 구조조정이나 공고사직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직을 한다 치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이 맞는 곳을 선택해서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형편분의 사연을 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급변하는 상황에 어떤 기준을 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준비를 한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상세하게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펴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